네, 안녕하십니까. 비전경제연구소 비전마스터입니다. 오늘 2021년 4월 21일이고요. 오늘 첫 방송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부터 진행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직 많은 분들 지금 문자 못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발송 시간이 조금 지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그 메모장에 지금 써놓은 것처럼 혹시라도 중간에 들어오셨거나 아니면은 시간 관계상 저녁 시간이라서 영상을 끝까지 못 보시는 분들께서는 방송 보시다가 중간에 물론 끝까지 보시면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바로 도움이 되고 끝까지 못 보시더라도 저희 유튜브 채널에 가셔서 비전경제TV라고 치시면 저희 유튜브 채널이 나오니까요. 여기 들어가셔서 오늘 밤 이후에 녹화 방송을 업로드해 드릴 예정이니까 거기서 또 참고하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방송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송 실시간으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이런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은 제가 방송으로도 이렇게 많이들 진행을 해드리고 또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좀 참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 직접 참여하셔서 수익을 챙겨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그냥 뭐 다 똑같은 얘기다 라고 생각하시고 흘려 듣거나 그냥 넘기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분명히 제 방송을 끝까지 잘 듣고 또 참여를 하시면 큰 수익을 많이 가져가실 수 있는 직접 계좌에 챙겨 가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썸네일에 여기 나와 있죠. 지금 이재명 도지사님이 지금 굉장히 호탕하게 좀 웃고 있는 그런 사진을 올려놨는데 여기 제목에 지금 이재명 정책주로 나도 이제 주식 부자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2022년 3월 달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12월 달이었죠. 2017년 12월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조기 대선이 좀 치러지면서 2017년 5월 9일 날 대선이 진행이 됐고 그때 지금 당선된 분이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미 임기가 이제 5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만기 임기를 앞두고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선주들이 움직이는 시즌이 총선과 대선이 4년과 5년 주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총선이 대선보다 1년 빠르죠. 그래서 작년에 총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 4월에 총선이 있었고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대선 시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은 선반영한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들어보셨거나 알고 계실 텐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작년 총선 이후부터 정치 테마주들 이제 차후에 우리 대선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대선 주자 후보군들의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부터 이미 시작이 됐고 지금도 이미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지금 잡아두면 굉장히 큰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정책주에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좀 드릴 거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재명 관련 정책주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시장에 대한 이야기, 주식 투자에 대한 이야기,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재밌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가 오늘은 물론 조금 하락을 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증시 잠깐 좀 차트를 보면서 보고 넘어갈게요. 오늘 증시가 코스피 같은 경우는 1.52% 하락 마감을 하면서 3171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연일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던 증시가 오늘 간밤에 지금 미국 증시를 포함해서 유럽 증시들도 대부분 지금 하락 마감을 했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도 오늘 아침장부터 조금 소폭 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0.2% 빠져서 시작을 해서 장중에는 1.71%까지 하락을 했다가 3170선에서 오늘 마감을 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가 오늘 첫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0.94% 하락을 하면서 그래도 1022포인트 선에서 마감이 잘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 조정의 시작이냐 아니면은 또 폭락 구간이 나올 수도 있냐 뭐 이렇게 걱정을 많이들 하실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징조는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안심하시고 보시되 그래도 충분히 지금 고점 부근 단기 고점 부근에 많이 올라온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도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뭐 시장 점검을 해드릴 부분은 아니니까 짧게 넘어가고요. 일단은 증시가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또 보실 분들 본인 분들의 계좌 상태는 과연 어떠신가 그렇게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증시가 계속해서 호황이다라고 뉴스에서도 나오고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개미 투자자들의 지금 증권 계좌는 어떻죠? 주식 코스피는 3220선을 어제 돌파를 했고 사상 최고치,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닷컴버블 이후에 20년 만에 1000스닥, 그래서 4월 13일날 4월 12일이었나요? 13일이었나요? 이렇게 100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런 기염을 토하고 있고요. 하지만 나의 계좌, 본인들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 상태는 어떠냐? 지금 코스피가 지금 약 8% 정도, 4월 들어서 8%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동학 개미들의 수익률은 계좌 수익률이 고작 2%밖에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또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찍고 1000스닥, 코스닥 1000스닥 시대에도 불구하고 개미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지금 지수 수익률보다 상당히 낮은 상태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분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 상태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해도 본인이 지금 주식장이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왜 내 계좌는 계속해서 복구가 안 되냐, 그리고 그 기존에 물려있던 것들도 좀 복구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좀 억울해 하시는 분들, 좀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바로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그런 부분들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넘어가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매매를 하실 때 이제 어떤 조건, 어떤 순서대로 내가 좀 종목을 발굴을 하고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선정을 하셔서 매매를 좀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실수하는 부분들, 시행착오를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 말씀을 짧게 좀 드리고 넘어갈 건데 시장 매매를 하실 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 직접 매매를 다 하고 계신 분들이겠죠, 당연히. 매매를 하실 때 과연 어떤 순서로 좀 보냐, 요 네 가지의 주요 요건, 조건들, 이런 참고를 하셔야 되는,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네 가지가 있는데 어떤 순서로 보시는지 한번 숫자로 한번 남겨보십시오. 1번은 업종을 먼저 보고 업황이 좋은지 안 좋은지 업종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종목을 먼저 본다. 그리고 나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좀 있는지, 아니면 테마주의 경우에는 좀 수급이 거래량이 늘어난다든지 그런 걸 보고 시장이 좀 좋은지 안 좋은지 좀 판단한다. 요게 1번. 그리고 2번은 종목을 먼저 보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먼저 보고 외국인이 좀 들어오나 그 다음에 살펴보고, 그 다음에 반도체 업종 또 전기전자 업종이 좀 좋은지 안 좋은지 보고, 그 다음에 시장이 좋은지 나쁜지 본다. 요게 2번입니다. 그리고 3번은 이제 시장을 먼저 봅니다. 시장 지수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하락 추세인지 상승 추세인지, 아니면 횡보 박스권에 있는지를 좀 보고, 그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향을 좀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업종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종목을 살펴보시는 분인지, 마지막 시장을 보고 업종을 보고 그 다음 종목을 보고 그 다음 수급을 보는 분인지, 요렇게 네 가지로 제가 조금 보기를 좀 드렸는데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실시간으로 제가 계속해서 조금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기다려 드릴 수는 없고, 과연 본인이 매매를 하실 때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어떤 거를 제일 참고를 많이 해서 빠르게 좀 보고 매매를 하시는지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보고 매매를 하는지 한번 눌러보시기 바라겠어요. 일단은 주식하는데 당연히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쵸? 네, 경철님인가요? 네, 2번도 눌러주셨고, 4번도 눌러주셨고, 2번 많이 눌러주시네요. 그래서 정답은 없습니다. 사실 주식 투자하는데 정답은 없죠. 하지만 현답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주식의 이제 고수분들,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어느 정도 현명한 답을 찾아가는 그런 분들은
보는 그런 순서가 좀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트레이딩을 오래 했고 지금도 이제 좀 정보를 좀 드리면서 이렇게 주식 리딩을 하는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잘 내고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떤 거냐면 바로 요 순서입니다. 요 순서. 첫 번째로는 시장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시장을 먼저 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업종, 곧 업황, 업종이 좋은지 업황이 좋은지를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섹터 그리고 테마가 지금 가고 있는 테마인지 섹터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종목을 보셔야 되는 거죠. 요 순서대로만 보면서 내가 매매를 한다면 충분히 시장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챙겨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4번 누르신 분들은 정답은 아니겠지만 현답으로 제대로 된 매매를 좀 하고 계신 분들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보고 업종 보고 그 다음 섹터 테마 보고 마지막 종목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거를 왜 봐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것들을 구분을 짓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시장은 왜 시장을 첫 번째로 봐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시장은 뭐와 같냐면 우리나라에 지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봄, 가을이 거의 없죠. 여름, 겨울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4계절이 있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봄인지 지금이 따뜻한 봄인지 아니면 좀 무더운 여름인지 화끈한 여름인지 아니면 조금 쌀쌀해지려고 하는 가을인지 아니면 추운 겨울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고 주식을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그 시기를 좀 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날씨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이 해가 쨍 뜨고 있는 날인지 아니면 좀 우중충한 날씨인지 지금 시장이, 아니면 좀 비가 오고 있는지 아니면 빙판길로 지금 미끄러질 수도 있는 그런 눈이 오는 날씨인지 그거를 먼저 좀 파악을 하고 투자에 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우산을 쓸 것인지 아니면 양산을 쓸 것인지 긴팔을 입을 것인지 반팔을 입을 것인지 아니면 외투를 걸칠 것인지 벗을 것인지 이것들을 결정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밖에 날씨가 엄청나게 춥습니다. 눈이 막 오고 있어요. 그걸 시장에 대입하자면 좋지 않은 거겠죠. 하락 추세로 가고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매매를 잠시 멈추는 것도 한 가지 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지금 해가 짱하게 뜨고 있고 이제 날씨가 따뜻해져서 밖에 야외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날씨인데 굳이 현금을 들고 이 종목 지금 계속 올라가는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걱정을 하실 필요 없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시장을 첫 번째로 보시는 게 가장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그러면 시장이 좋다 라고 봤을 때 그 다음에 뭘 봐야 된다? 업종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업종인데, 업종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 보시면 전기 전자 업종, 그 다음 화학 업종, 제약 업종, 제조 업종, 철강 업종, IT 하드웨어 업종, IT 소프트웨어 업종, 많죠. 조선 업종, 그쵸?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런 업종 중에서도 종목별로 업종에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업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을 내가 어떤 한 종목을 갖고 있는데 이 종목이 시장은 좋은데 왜 안 가지? 라고 생각이 된다면 뭐가 안 좋은 겁니까? 그 업종이 안 좋은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종목을 갖고 있는데 A라는 종목이 전기전자에 속하는 업종의 종목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지금 좋아요. 시장은 좋습니다. 시장은 좋은데 내 종목은 내려가. 그러면 왜 내 종목만 안 가지?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 종목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종목은 섹터가 안 가고 있거나 아니면 업종이 지금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업종에 속해 있는 종목일 가능성이 거의 99.9%입니다. 시장은 좋은데 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잘 갔던 그런 좋았던 업종들을 보자면 근래에는 다시 한번 코로나가 좀 확산이 되면서 제약 업종이 굉장히 잘 갔죠. 그리고 오랫동안 요즘에 제약 업종이 좀 뜨고 있고 최근에 철강주들이 많이 갔죠. 그리고 또 금융 업종들이 좀 많이 갔습니다. 증권주, 보험주, 그쵸? 그런 것들이 많이 갔었고, 그리고 최근에 많이 눌렸던 것들, 많이 오랫동안 쉬었던 것들이 화학 업종이었잖아요. 화학 업종. 2차 전지가 굉장히 많이 눌렸지 않습니까? 2차 전지의 테마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업종이 대부분 화학입니다.
그쵸? 반도체 케미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내가 만약에 LG화학을 갖고 있었다, LG화학을 갖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그동안 잘 가다가 한동안 계속해서 조정을 줬잖아요. 근데 시장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쵸? 시장은 계속 올라갔는데 LG화학 주가는 계속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안 좋은 겁니까? LG화학이 문제가 있어서 LG화학이 안 좋아서 내려간 거냐? 아닙니다. 영업이익도 좋고 매출도 좋고 실적도 좋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화학 업종의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지 않은, 업황이 그동안 좋지 않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시장이 좋으면 매매를 해도 되는데 그 중에서 업종을 세부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 요즘에 어떤 업종들의 종목이 가는지, 어떤 업종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섹터를 보시고 종목을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섹터까지 구분을 해드리자면 전기전자에는 대표적인 섹터가 반도체 섹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섹터가 있지만 화학 업종에서는 2차 전지 섹터 테마가 있고요. 제약 업종에서는 여러 가지 섹터가 있습니다. 테마, 코로나 치료제 테마도 있고, 코로나 치료제 섹터도 있고, 뭐 알츠하이머에 대한 섹터 테마도 있고, 여러 가지 많죠. 많이 있습니다. 제조에 대해서도 리모델링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제조업 하면 뭐 보통 생각하시는 게 공장을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리모델링, 가구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도 섹터와 테마는 리모델링이지만 제조업종에 속해 있는 것들도 있다. 그래서 제조업이 안 좋은데 이게 갈 수도 있고, 테마 섹터가 움직여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유기적으로 살펴보셔야 된다.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종목까지 보시면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기전자의 반도체의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 뭐 화학에는 2차 전지 섹터가 있고 LG화학, 제약에는 코로나 치료제, 뭐 녹십자라는 종목이 있고요. 제조업에는 리모델링, 최근에 많이 갔던 NX라는 종목이 있고, 철강주 구리 가격, 또 대창, 뭐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최근에 많이 갔던 그런 종목들을 대상으로 제가 좀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첫 번째, 시장을 먼저 보시고, 두 번째 업종 보시고, 세 번째 섹터 보시고, 네 번째 종목을 보셔야 된다. 그래야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지, 내가 가진 종목들이 갈 수 있는 여건에 있는지 아니면 좀 쉬는 여건에 있는지를 판단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이 종목을 들고 갈 것인지, 빠지는 구간에서 더 살 것인지, 아니면 좀 매도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를 안전하게 좀 편안하게 하실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시장, 곧 지수가 유리한 구간이 아니라면 아무리 또 좋은 업종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잘 가고 있는 섹터 테마에 있는 종목이라도 유리한 구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1번은.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무조건 시장이 좋아야지, 계절과 날씨가 좋아야, 해가 쨍하고 뜨고 따뜻하고 좋은 구간에 있어야 요런 업종 섹터 테마 종목들도 함께 갈 수 있는 거지, 시장이 좋지 않은데 종목과 섹터 업종 아무리 좋아도 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왜? 시장은 투자 심리를 결정하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지수는 투심을 결정하는, 이거를 매매를 할 것인지 매수를 할 것인지 매도를 할 것인지를 판단하게 하는 그 시장 지표이기 때문에 지수가 유리한 구간에서만 매매를 잘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을 좀 상담도 해드렸고 그동안 관리도 많이 해드렸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는 한 달에 안전하게 한 5% 정도만 수익을 내면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1억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한 5% 정도만 꾸준하게 1년 동안 벌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주식은 5%씩의 매달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주식 투자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은 평균적으로 역대적으로 봤을 때 1년 12달 중에 약 7, 8개월 정도가 안 좋습니다. 역대적으로 많이 좋아야 2, 3개월이 좋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였고요. 평균적으로 보자면 데이터상으로 1년 중에 한 3분의 2 정도, 한 4분의 2가 넘어가는 4분의 3에 가까운 수치가 횡보하거나 아니면 좋지 않은 시장입니다. 좋은 시장은 약 4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시장이 좋을 때, 얼만큼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시장이 예를 들어 한 달에 10% 올랐다. 그러면 내 계좌의 수익률은 20%, 30%를 벌어두시는 겁니다.
이때 시장이 좋을 때 매매를 많이 하고 좋은 종목을 선점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지.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 시장이 마이너스 뭐 5% 되는 시장이다 한 달 동안, 그러면 이때는 마이너스 뭐 1%든 마이너스 2%든 이렇게 손실을 최소화하는 구간을 가져가시든 수익을 1% 내시든 2% 내시든 이렇게 가져가면서 평균적으로 1년을 통탈했을 때 내가 수익 낸 달, 손실 낸 달, 많이 낸 달, 적게 낸 달을 다 더하셨을 때 평균적으로 그 데이터를 내셔야 되는 거지. 한 달에 나는 꾸준하게 5% 내고 싶습니다, 8% 내고 싶습니다, 이렇게는 주식을 할 수가 없다. 이거를 기본 베이스로 이해를 하고 가셔야 주식 투자를 좀 편안하고 안전하게 천천히 느긋하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단기 과열권에 올라와 있다라고 그런 내용들도 많이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장일 때 어떤 모습을 좀 봐야 되느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대부분 종목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상승한 종목보다는 훨씬 하락한 종목 수가 한 2배, 3배 정도는 많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시장이 오늘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빠진 거겠죠. 종목들이 왜?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욕구가 생기죠. 이 정도에서 조금 또 빠질 수 있으니까 일단은 수익 실현을 한번 하자 하면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매도 물량이 나온다는 거는 지수가 그만큼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이 종목이 기업 실적이 좋고 1분기 실적이 좋아지고 영업이익 매출이 2분기에도 또 늘어날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시장이 빠지면 같이 빠진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또 나와 맞는 종목 그리고 나와 맞는 매매 방법이 있다라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하고 싶은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것, 예를 들어서 나는 100억을 벌고 싶다, 나는 1000억을 벌고 싶다, 이건 하고 싶은 거고,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연봉이 5천만 원을 받는 직장인인데 내가 3년 안에 100억을 벌고 싶다, 이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쵸? 직장 생활만 해서는. 그쵸? 이렇게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투자자가 매수 이후에 내가 종목을 산 이후에 빠르게 오늘 사서 오늘 수익 보고 싶고, 오늘 사서 내일이라도 수익 보고 싶고, 오늘 사서 이번 주 안에 얼만큼의 수익을 보고 매도를 하고 싶지만, 투자를 하는 많은 분들의 직업, 여건, 또 환경, 또 성격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매매하는 방법과 매매하는 종목 선정을 꼭 다르게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모든 분들이 오늘 바로 지금 사서 아침에 사서 장 끝날 때 10%의 수익을 보고 매도하고 싶지만 직업상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 훨씬 많죠. 그쵸? 직장인분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쵸? 오늘 지금 아침에 사서 당장 3분 뒤에 팔아야 10% 수익이 나는데 그때 회의 미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바이어를 만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장사를 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실 테고, 다 루틴이 있는데 안 되잖아요. 그쵸? 매매할 수 있는 직업이 다 다르고 여건도 다 다르죠. 그쵸? 그 시간에 내가 매매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건,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성격에 따라서도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뭐가? 매매하는 방법과 매매하는 종목을 달라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매매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냐? 많이들 알고 계시는 뭐 단타를 할 건지, 하루 이틀짜리 뭐 단기 매매를 할 건지, 단타를 칠 건지, 아니면 단기 매매 뭐 1, 2주 정도 가지고 가는 단기 매매를 할 건지, 아니면 뭐 2, 3주 정도, 한 달 정도 가지고 가면서 좀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스윙 매매를 할 건지, 아니면 난 이도저도 여건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난 쭉 끌고 가면서 매매를 하는 그런 매집 매매를 할 건지, 그런 매매하는 방법을 다르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매매하는 종목 또한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물론 요즘에는 삼성전자라는 종목으로도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를 갖고 1%의 수익을 위해서 단타 매매를 하는 분들은 많지 않죠. 물론 굉장히 큰 금액을 굴리는 슈퍼개미라든지 정말 뭐 100억, 200억 하시는 분들, 뭐 50억, 100억 하시는 분들은 큰 돈으로 삼성전자로 단타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2, 30억씩 들어가서 1, 2% 먹고 나오면 큰 돈이기 때문에 단타 매매를 할 수 있지만 평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삼성전자를 가지고 스캘핑을 쳐서 1, 2%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매매하는 방법에 맞춰서 내가 매매할 수 있는 매매 방법에 맞춰서 매매하는 종목 또한 선정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뭐 체험방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지금 개인적으로 저희 문자 리딩을 받고 계시는 그런 정보를 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거기에서 단기도 있을 수 있고 뭐 수익 매매도 있을 수 있고 매집주 매매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본인이 직접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할 수 있는 환경, 내가 또 기다릴 수 있는 성격이 되는지 난 못 기다리는 성격인지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그런 종목을 내 계좌에 담느냐 마느냐를 선별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아무리 좋은 종목을 내가 매수했더라도 못 기다려서 수익을 못 보거나 더 기다리면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는데 나는 2, 3%밖에 못 먹고 나오거나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심리가 계속해서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꼭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면 뭐가 생긴다? 스트레스가 생긴다. 스트레스가 생긴다. 그렇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주식 투자를 하시게 되면 무리한 매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경험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아, 이거 스트레스 받아. 이거 내가 팔았더니 올라가. 내가 오늘 조금만 기다렸으면 수익 볼 수 있었는데 팔았더니 올라가네? 아니면 내가 손절했는데 올라가네? 손절 안 했더니 계속 빠지네?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러면 결국 무리한 매매로 이어집니다.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그거는 곧 뭐다? 손실로 갈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꼭 찾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매하는 방법, 매매 전략 그리고 매매하는 종목 선정을 꼭 잘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 그러면 주식 매매를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고 좋은 매매를 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여기 사진 많이들 알고 계시죠? 흔히들 말을 하는 테스형입니다. 테스형. 소크라테스형이 뭐라고 합니까?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나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익 보시는데 굉장히 유리하게 투자 심리적으로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단타를 칠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단타를 칠 수 없다면, 물리적으로 내가 단타 매매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거를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오늘 사서 오늘 수익 나는 종목을 봤을 때 배 아파하지 않고 아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야 무리한 매매를 하지 않고 수익을 잘 볼 수 있다.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의 명언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바로 오늘 본론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게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로 이동시키는 도구이다 라는 워렌 버핏의 명언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단타 매매가 됐든 단기 매매가 됐든 스윙 매매가 됐든 뭐 매집주 매매가 됐든 가치 투자가 됐든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문구입니다. 인내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안 좋은 종목을 들고 인내심을 가져서 내가 올라갈 때까지 버텨볼 거야 이런 인내심 말씀드리는 게 아닌 거는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교육은 이 정도까지 가볍게 좀 하고요. 오늘 메인 주제인 대선 테마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졸리신 분들 오늘 하루 피곤하시겠지만 졸리신 분들 눈 크게 뜨시고 집중해서 약 15분 20분 정도 짧게 굵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선 테마주 2021년 주식 투자자라면 대선주를 절대 빼놓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대선 테마주, 대선주라고도 하고요. 정치 테마주라고도 하고 대선주라고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2021년도에는 이미 2020년도에 제가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디부터? 2020년 4월 지금 총선 이후부터 지금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때부터 2021년 올해 짧으면은 뭐 7, 8월 길면은 한 12월 정도까지 대선주들의 랠리는 계속됩니다. 요거를 빼놓고 주식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우량주만 하신다. 나는 우량주만 해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다양한 포트, 내가 돈을 벌기 위해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최소한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는 섹터 테마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라고 하면 옛날 마인드긴 합니다만
패가 망신한다 이런 멘트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정치 테마주 하면 정말 집 날리고 차 날리고 정말 저 한강 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렇게 뉴스 기사에서도 굉장히 대선 테마주에 대해서 안 좋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슈들을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롤러코스터 주가, 정치 테마주가 위험한 이유, 근본 없는 정치 테마주, 대박 줬다, 쪽박 찬다, 그리고 단타 노리다, 골로 간다, 정치 테마주, 투자주의보, 뭐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많이들 나오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틀렸다 맞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쵸?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관점, 제가 보는 주식의 관점에서는 정치 테마주를 하면 망한다, 큰일 난다, 쪽박 찬다, 골로 간다 이런 내용은 아니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모르고 하면, 모르고 그냥 쫓아서 하면 독 중에 독이 될 수도 있지만, 제대로만 알고 하면 어떻다? 명약 중에 명약이 될 수 있다 라고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알고 하면, 뭘 알고 하면, 이 종목이 누구 관련주다, 누구 인맥 관련주다 이런 거를 알고 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설명 짧게 드리겠지만 대선 테마주라는 거는 사이클대로 움직이는 정석 패턴이 있습니다. 5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15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게 바뀌지 않나요? 네, 바뀌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정확하게 일치하게 지금 사이클대로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고, 저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작년 4월부터 100% 넘는 수익률, 약 2배 이상, 3배 이상 나는 수익률을 기록했던 대부분의 종목들은, 물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상적인 종목들로 100%, 200%, 1000% 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시세가 끝나고 나서 작년 9월부터는 이제 박스권,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을 줬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도 가장 많이 상승을 하고 가장 많이 수익을 안겨줬던 바로 테마는 뭐다? 정치 테마 대선주였다. 그래서 알고만 하면, 제대로 알고만 하면 약 중에 약, 그리고 내가 수익을 최대한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디다? 대선 테마다. 꼭 알고 가시고요. 그러면 알고 가셔야겠죠. 대선 테마주에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인맥 테마주가 있고요, 그리고 정책 테마주가 있습니다. 인맥 테마주, 정책 테마주, 그냥 말로만 들어도 딱 느낌이 오시죠. 인맥 테마주와 정책 테마주 설명을 짧게 드리면, 인맥 테마주라는 것은 대선 주자, 차기 대선 후보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런 사람들과 어떤 거, 혈연, 지연, 학연 등으로 엮일 수 있는 종목들을 인맥 테마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분류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종목 몇 개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예전부터 지난 총선 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작년 총선 때 가장 많이 상승했던 후보가 누구였냐면 바로 이낙연 지금 현재 의원입니다. 이낙연 의원의 대장주는 뭐였냐면 남선 알미늄이었습니다. 그 종목이 왜 이낙연 후보와 엮여 있냐? 이낙연 후보의 동생인 이계인 씨가 남선 알미늄 3M의 대표이사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혈연 관련주겠죠. 그러면 그 종목은 인맥 테마주로 엮이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그리고 올해에 또 가장 많이 오른 종목 중에 하나가 동신건설이라는 종목인데, 그 종목은 이재명 관련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재명 관련주에서 동신건설은 왜 이재명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냐? 이재명 지금 현재 도지사는 경북 안동 출신입니다. 동신건설은 안동에 회사가 있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이재명 관련주로 약 700%, 800%가 또 올랐습니다. 1000% 정도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엮이는 게 바로 대선 정치 테마주다. 이유가 굉장히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는데 올라갑니다. 그게 대선 테마주입니다. 예를 들면 LG화학이 올라가는 그런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이유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2차전지, 테슬라에 대한 2차전지 납품에 대한 매출, 그리고 실적,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들 올라갔잖아요. 그런 이유가 부합하다, 적합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그쵸? 하지만 대선주, 정치 테마주들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수익을 볼 수 없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테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짧게 설명드리고, 정책 테마주는 뭐냐, 바로 대선 후보의 공약과 엮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책 테마주는 과거의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지지난 대선이죠. 지난 대선, 세 번째 15년 전의 대선에서 이명박 당시 후보가 어떤 공약을 내세웠냐면, 난 대통령이 되면 4대강을 복원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4대강 복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화공영이라는 기업, 이화공영이라는, 우리는 주식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종목이 무려 1500%라는 수익이 났습니다. 그 대선 레이스 기간 동안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후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출산 관련, 내가 이제 그런 임산부들에 대한 정책, 그리고 출산 장려 정책을 많이 지원하겠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정책 공약으로 엮이면서 그 당시에 보령 메디앙스, 현재는 메디앙스라는 종목인데 그 종목 또한 500%에서 1000%까지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 기업이 그거에 대한 수혜를 입는지,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의미가 없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이해가셨죠? 실제 관련성과의 의미를 찾으면 안 된다가 키포인트입니다. 이 종목이 과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정말 이렇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건가? 실제로 매출이 늘어나고 이 기업 이익이 좋아지고 이런 연관성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순간 틀린 거예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셨죠? 그런 이유를 찾으면 안 됩니다. 온리 이런 이슈, 재료와 뭐로 간다? 사이클로만 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게 좀 정리를 해드렸고, 대선주 그럼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쵸? 대선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올랐다고 말씀드렸죠? 작년 4월부터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쵸? 작년 4월부터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선주가 이렇게 사이클대로 움직입니다. 이런 1000원짜리 어떤 주식이 총선이 끝나고 나면 총선부터 이제 대선 전까지, 실제 대선 전까지 이런 흐름을 보이는데, 어떻게 약 2000원 정도까지 2배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본전으로 오거나 한 1200~300원 정도까지 오는 구간, 요런 구간이 어디냐면 바로 1라운드입니다. 대선 정치 테마주의 1라운드 파동. 그리고 다시 1200원, 1300원, 1000원까지 내려왔던 주식이 다시 어디까지? 3000원, 4000원까지 폭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반토막이 나는 그런 구간이 2라운드입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다시 그 자리에서, 반토막이 난 자리에서 2배, 3배가 올라가고 다시 제자리로 원위치까지 돌아오는 그 라운드가 3라운드입니다. 여기까지 많은 분들이 이런 종목들 많이 보셨을 수도 있을 거고, 그걸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현재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맥 테마주와 정책 테마주 중에 인맥 테마주들은 그러면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현재는 요 3라운드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요런 구간, 지금 2라운드의 고점을 뛰어넘는 요런 구간에 대부분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정 구간에 있다면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현재의 구간은 굉장히 이제 고수들의 영역이다, 먹을 수 있는 배짱이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라운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인맥 테마주는 상당히 좀 위험한 구간은 맞다. 물론 여기서 2~3배 더 갔다가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고수의 영역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00원에 사신 분들은 지금 8000원이 돼 있다가 4000원까지 내려와도 4배의 수익을 보신 거지만, 4000원, 5000원에 사신 분이 8000원까지 올라왔다가 급락을 해서 못 빼서 2000원, 3000원이 되면 그건 굉장히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리스키한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최근래에 가장 큰 많은 수익을 냈던 프리엠스로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 요런 구간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총선 끝나고 1차 라운드가 진행이 됐던 구간입니다. 여기 얼마였냐면 약 6,000원 정도 됐었네요. 6,000원 정도에서 어디까지 올라갔죠? 12,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가 12,000원. 2배 갔죠. 2배 갔다가 얼마까지 빠졌습니까? 7,500원까지 빠졌어요. 그랬다가 다시 여기서 7,500원에서 어디까지 올라갔죠? 25,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서도 3배 정도 올라갔죠. 3배 정도 올라갔다가 또 빠졌죠. 얼마까지 빠졌죠? 15,000원까지 빠졌습니다. 25,000원에서 15,000원까지 빠졌죠. 그리고 마지막 여기서 시세를 주면서 얼마까지? 15,000원에서 33,000원까지 올렸습니다. 또 2배가 갔죠.
그래서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현재는 3라운드가 진행 중이다 라고 정확하게 사이클대로 움직인 거를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요 패턴과 지금 바로 말씀드렸던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패턴 동일하죠.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 제가 대선주는 사이클대로 움직인다 라고 말씀드렸고, 인맥주던 정책주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인맥주는 현재 3라운드 구간이기 때문에 먹을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 물론 폭발적인 시세는 3라운드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두세 배 더 가는 종목들도 많이 나오겠지만, 지금 초보자분들, 지금 대선주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잡아야 되냐? 1라운드 또는 2라운드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을 잡아야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여기까지 내가 대선주의 사이클을 이제는 이해했다. 그래서 대선주 사이클대로 움직이는 거 확인했고, 인맥주 그리고 정책주 어떤 건지 이제 이해를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숫자 7번 한번 채팅창에 남겨주시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다 했다, 대선주 이해했다 하시는 분들 숫자 7번 눌러주십시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인맥 테마주는 3라운드가 진행 중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정책 테마주는 1라운드에 진행 중이거나 2라운드에 지금 진행 중인 종목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다들 이해를 하고 계시죠? 저 여기 지금 체험방에서 지금 제가 소통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책 테마주에 있는 부분들이 먹을 자리가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집하면 굉장히 수익 보기가 유리한 구간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인맥주보다는 정책주로 많이 간다. 그래서 인맥주보다 정책주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 보면, 자, 제가 또 유식한 한자어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한자를 잘 모르지만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죠? 바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고 그런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정치 테마주, 대선주를 하려고 하면, 큰 돈을 벌고 싶다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물에서 놀아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그 물에서 노는데 내가 알고 노는 거랑 모르고 노는 거랑, 여기가 지금 발이 닿는 물인지 발이 안 닿는 물인지, 내가 죽을 물인지 살 물인지는 알고 놀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위태롭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 테마주, 대선주에는 인맥주가 있고 정책주가 있다라는 부분을 알려드린 거고, 그 부분에서 인맥주보다는 현재는 정책주가 가는 시점이다라고까지 알았습니다. 이제 다 아셨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누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들어가야 될 요 종목에 대한 그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파악을 해봐야 완전하게 알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빠르게 진행을 할 거예요. 지금부터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지루하지 않으시죠? 약 100분 정도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신데, 100여 분 정도 시청을 하고 계신데 지루하지 않습니다. 지금 40분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부터가 메인 핵심이고, 지금부터 짧게 15분 잘 보시면 1000만원 매수하시면 2000만원, 3000만원 되시는 종목, 5천만원 매수하시면 1억, 1억 5천이 되시는 종목을 잡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집중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여기 지난번 대선 경선 때, 민주당 경선 때 개혁 대통령이다라는 그런 프랜차이즈 문구를 가지고 지금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재명 지사는 64년생이고요. 경북 안동 출신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성남시장을 역임을 했고 중대 법학 학사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안동 출신, 성남시장 출신, 중대를 나왔다, 법대를 나왔다. 이런 부분들은 뭐와 관련된 얘기다? 인맥주와 관련된 얘기다. 그래서 요거를 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라운드 아직 남았어요. 하지만 리스키한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집중해야 될 부분은 뭐다? 정책이다. 그래서 요 부분은 패스하고 넘어가도 된다. 요 정도의 인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가 계속해서 나오죠. 그쵸? 선호도 조사에 따라서 종목들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뭐 급등을 할 때도 있고 급락을 할 때도 있고 하는데, 4월 15일 날 나온 기사에는 이재명이 26%, 그리고 윤석열이 23% 양강구도를 가지고 가다가 엊그저께 4월 19일 날 나온 기사에는 윤석열이 37.2%, 그리고 이재명이 21%로 또 역전이 됐습니다. 물론
이게 어디서 여론조사를 한 것이냐, 어디서 선호도 조사를 한 것이냐에 따라서 같은 날 나와도 다른 그런 지지율이 나올 수도 있는데 보통은 평균적으로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일단은 2강 구도로 지금 형성이 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잠깐 팁을 말씀드리면 대선 후보의 지지율 역전이라는 기사가 나오는 거는 최고입니다. 최고 급등의 재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위를 잡아야 됩니까? 2위를 잡아야 됩니까? 질문입니다. 지지율 역전 기사가 나오면 그날, 아니면 그 전날 기사가 나오면 그날 아침부터 강하게 급등할 수 있는 재료인데, 그렇다면 누구를 잡아야 되느냐? 지지율 2위를 잡아야 된다. 그래야 역전을 할 때 그 종목이 급등을 하겠죠. 이건 그냥 팁입니다. 그래서 지지율 2위를 달릴 때, 또 시장이 좀 좋거나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펼쳐질 때는 정치 테마주들이 대부분 조정을 받습니다. 그런 조정 구간에서도 지지율 1위보다는 지지율 2위 종목을 잡으셔야 훨씬 더 유리하게 수익 낼 수가 있다.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1위를 잡으시면 안 돼요. 1위를 잡으시면 지지율이 역전됐을 때 급락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 2위를 잡는 게 안전하고도 좀 더 슈팅력이 크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팁 넘어가고요. 그럼 지금부터 이재명 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꽤나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선별해서 우리 주식 종목으로 수익 볼 수 있는 그런 섹터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을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가 3대 무상복지 정책이 있습니다. 3대 무상복지 정책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계속해서 언급을 했던 구정책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분류를 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정책이다 신정책이다 이거를 뭐 따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옛날부터 해온 정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대 무상복지는 뭐가 있냐? 무상교복, 무상급식, 그리고 무상산후조리비 지원, 요렇게가 3대 무상복지의 정책을 지금 이재명 지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많이 있죠. 무상교복에는 다들 많이 아실 거예요. 형지엘리트, 형지 INC, 그리고 아즈텍 WB,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무상급식에 관련된 종목들, 학생들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급식에 관련된 뭐 보라티알, 식품 관련주들 있죠. 또 한국 패키지, 뭐 이런 종목들도 다 이재명 지사 관련주로 보시면 됩니다. 산후조리의 지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종목들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정책으로는 새로 3대 기본 정책을 현재 도지사직을 수행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또 지난 경선 때부터, 지난 대선의 경선 때부터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로는 뭐다? 기본주택, 두 번째는 기본소득, 세 번째가 기본대출입니다. 요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십시오. 제가 정치적 성향을 여기다 대입을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관련된 주식으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3대 기본 정책이 뭐다? 기본주택, 기본소득, 기본대출이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가지, 공공배달과 지역화폐와 관련된 정책입니다. 공공배달, 경기도지사로서 하는 일들 중에서 지금 공공배달 앱 배달특급이라는 거를 작년 12월에 지금 첫 선을 보였습니다. 배달특급 이용하고 계시는 자영업자분 계신가요? 뭐 아직까지 많이 이렇게 대중화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경기도 공공배달 앱,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어떻습니까? 과도한 수수료나 광고비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흔히 많이들 이용하시는 뭐 배민이라든지 뭐 요기요라든지 이런 것들의 이용 비용이 자영업자들의 수익을 좀 깎아먹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공공배달 앱을 만들어서 배달특급이라는 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지역화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게 뭐였죠? 오늘 알아볼 게 바로 지역화폐와 바로 기본소득에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정책 관련돼서는 총 8개죠. 총 8개. 첫 번째 무상교복, 그 다음 무상급식, 그 다음 무상산후조리지원, 기본주택, 기본소득, 기본대출.
공공배달, 지역 화폐 이렇게 8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종목들은 대부분 정책주로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거고, 이제는 민주당도 경선 시즌에 돌입을 합니다. 조금 있으면. 그러면 경선 때 당연히 나와서 대선 주자 후보로 나와서 TV 토론도 할 것이고, 이제 난장 토론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럴 때 이재명 지사가 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할 거다, 이런 정책을 펼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 그때부터 시세는 이미 나옵니다.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리 잡아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짧게 이재명 지사 관련주들을 좀 살펴보자면, 첫 번째 인맥 관련주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3대 무상복지정책 관련주, 그리고 3대 기본정책 관련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맥 관련주들은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3대 무상복지 정책 관련주로는 이런 종목,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이 있고, 세 번째로 3대 기본정책, 기본주택, 기본소득, 기본대출에 관련된 정책 관련주들은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일성건설이라는 종목으로 100% 이상의 수익을 지금 냈고, 그런 이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자, 바로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그러면 집중적으로 매집을 합니까? 우리 비전 마스터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냐, 여기다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끼가 있는 종목을 매집을 합니다. 두 번째, 재무적인 악재가 없는 종목을 매집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희소성이 있는 종목을 매집을 합니다.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끼가 있는 종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과거에도 우리가 매집하고 있는 그 테마, 어떤 테마, 예를 들면은 뭐 기본주택에 관련된 테마다, 주택 관련주다, 그러면 과거에도 그런 동일한 테마로서 강하게 시세가 나왔던 이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최소 50%, 100% 이상은 한 번쯤은 가봤어야 되는 종목이어야 또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종목은 절대 100%를 갈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갑자기 바닥을 기고 있던 게 갑자기 100% 가나? 못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두 번째, 재무적 악재가 없는 종목을 매집하는 이유는, 우리가 매집을 해서 수익 실현하는 구간까지 최소 뭐 한 달, 두 달이 걸릴 수 있고, 길면은 6개월, 7개월, 8개월까지도 갈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까지, 수익 실현을 하는 기간까지 유상증자라든지, 돈이 없어서, 회사에 돈이 없어서 유상증자를 때린다든지 사채를 발행한다든지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재무적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 악재가 없는 종목을 저는 선정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매집주에 많이 당해봤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은 어떤 종목을 들어가셨는지 한번 지금이라도 찾아보세요. 그 종목이 예를 들어 상폐가 됐었다, 아니면 뭐 거래 정지가 돼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그 종목이 그 당시에 재무 상태가 어땠는지, 매집 구간 동안에 그런 흐름이 어땠는지, 또는 그 전에 100%라도 가본 이력이 있었던 종목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절대 없습니다. 재무적 악재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채를 발행한다거나 구주주 배정에 유상증자를 계속해서 했다거나 그런 종목들이었다면 매집 종목 자체를 그 전문가가 잘못 선정한 겁니다. 저는 이런 걸 다 보고 선정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폭발적인 시세를 낼 수밖에 없는 종목을 매집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 희소성이 있는 종목을 하는 이유는, 유통 물량과 시가총액이 낮으면 그 종목을 핸들링하는, 직접 핸들링하는 매집 주체, 흔히들 말하는 세력이죠. 매집 주체도 탄력 있게 그 주가를 올리기가 쉽습니다. 1조짜리 시총을, 종목을 100% 올리는 게 쉽겠습니까? 1000억짜리를 100% 올리는 게 쉽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가 쉽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런 여건, 요런 보기 1, 2, 3번을 다 해당을 해야 저는 매집을 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마지막 같은 경우는 2가지 이상의 테마, 2가지 이상의 재료가 동반되는 종목을 저는 매집을 합니다. 이 4가지, 여기다 써드리는 않았지만 총 4가지가 만족이 되지 않으면 매집 자체를 안 합니다. 아예 종목을 보지 않습니다. 그 종목은 아무리 종목이 좋아 보이고, 아무리 뉴스에서 뭐건 누구와 관련이 돼 있다고 해도, 어떠한 찌라시가 돌아도 저는 매집하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4가지, 제가 추천드리는
제가 매집을 하는 요 종목, 매집주 같은 경우에 끼가 있는 종목이었는지, 재무적 악재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 희소성이 있는지 없는지, 두 가지 이상의 재료 테마가 있는지 없는지가 확인이 되시지 않는다면, 실제로 그 종목을 받고 확인되지 않는다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해가셨죠? 얼만큼의 확신이 있는 종목인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번 매집주를 놓치시면 2021년도 하반기에 분명히 땅을 치고 후회를 하시게 될 거라 장담을 합니다. 어떤 종목이냐?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지금 재난기본소득 그리고 지역화폐가 계속해서 밀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정책인데, 경기도지사 임기 내에 지금 실험적인 지역화폐 정책이 계속해서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시흥 사시는 분 계신가요? 경기도 시흥에 사시는 분은 지역화폐 시루라는 거를 아실 겁니다. 30개월 만에 얼마까지 지금 누적 발행이 됐냐면 3천억 원까지 발행이 됐습니다. 안산에 사시는 분 계십니까? 안산에 사시는 분들도 올해 1분기에만 1,000억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 안산이 지금 1등입니다. 지역화폐 자체가. 그래서 지역화폐가 이렇게 활성화되는 이유가 뭐냐면, 시흥 사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있는 이유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더 코로나 때문에 지역화폐가 굉장히 많이 된다.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기본소득과 관련된 이야기도 계속해서 하고 있죠.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정세균 총리가 좀 독화살을 날리긴 했지만, 지금 이딴 소리 할 때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묵묵하게 자기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줬습니다. 지역화폐, 그쵸? 지역화폐 지폐로 된 그런 것들로도 줬고, 아니면 신용카드로도 받으신 분들도 있고, 지역화폐 선불카드로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본소득이잖아요. 재난지원금조차도. 재난지원금을 줬더니 지급액이 1억이었다. 예를 들어. 그러면 1.85억이 소비로 이어졌다. 그 말은 뭡니까?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기본이 된다. 근간이 된다라는 내용을 지금 계속해서 어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재난지원금, 기본소득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기본부에 기본소득 국민운동 경기본부를 출범을 해서 기본소득을 지금 공론화시키고 있는 그런, 정책적으로 민다 안 민다? 밀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재난지원금으로 시작한 기본소득도 관심도가 굉장히 상승이 되고 있다. 왜? 이거 재난지원금 기본소득으로 10만원을 주던 30만원을 주던 줘봤더니 경기가 살아난다. 충분히 이거는 해볼만 하다. 이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세금을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이런 기본소득으로 지원을 해주자. 그러면 경기가 살아나고 다 같이 잘 살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지금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요. 이재명 지사가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대선주의 흐름은 인맥주에서 정책주로 수급 이동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재명의 정책 추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지지율 1, 2위를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재명의 말 한마디가 영향력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그 정책이 될지 안 될지는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책에 대해서 주가가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이것만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가셨죠?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을 거고, 이재명의 정책 총 8가지 중에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정책은 2가지,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관련된 정책이다. 그래서 이 정책과 관련된 종목을 무조건 잡아놔야 내가 2배, 3배 이상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방송을 좀 보시면서 이재명 지역화폐 그리고 기본소득과 관련된 매집주, 정말 주식이 갈 것 같다. 탄력 있게 움직일 것 같다. 그리고 나도 한번 매매에 참여해보고 싶다. 나도 수익을 챙겨가고 싶다. 마음이 생기신 분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분들 관심이 있다. 이 종목이 뭔지 나도 한번 매매해보고 싶다. 단 소액이라도 100만원이라도 1000만원이라도 500만원이라도 매매해서 2배, 3배, 4배 수익을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숫자 7번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시고, 지금 체험방에 계신 분들은 여기 체험방에 숫자 7번 남겨주시면 되고, 개인적으로 담당자분들한테 링크 받으신 분들은, 받아서 지금 영상 보시고 계신 분들은 담당자 채팅창에다가
지금 숫자 7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안내를 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굉장히 많죠. 관심을 안 가지시면 수익 볼 수 없다니까요.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그쵸? 관심을 꼭 가지셔야 되고, 자, 그러면 지역화폐 관련 주력 매집주를 공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력 매집주에 일단 상승할 수 있는 원인, 모멘텀과 목표 수익률부터 오픈하고 가겠습니다. 자, 1차 상승 모멘텀은 이재명이 지금 1등이었다가 2등으로 내려갔죠. 최근에 윤석열이 1등으로 치고 올라오면서 2등이니까 당연히 지지율 1위를 탈환하는 뉴스가 나오면 뭐가 나온다? 급등이 나온다라고 최고의 호재 중에 호재다, 재료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첫 번째 상승 모멘텀이고,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실적이 적자에 있다가 작년부터 다시 흑자 전환을 했고, 매출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한 실적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상승으로 끌어가는 모멘텀이 됩니다. 두 번째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에 부합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이슈로 두 번째 가장 큰 상승 탄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수익률은 1차 목표 수익률은 약 50% 이상,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사두시면 약 500만원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가 1차 목표 구간입니다. 이건 제가 그냥 50%, 100%, 뭐 120%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1차 목표 수익률은 50% 정도 될 것 같고, 예상 기간은 1개월에서 2개월 사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차 목표 구간은 120% 이상 됩니다. 이 종목의 신고가를 넘어서는 그런 수익 구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 1000만원 사두시면 20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상승 탄력이 나올 것이고, 그 이상은 저도 모릅니다. 3배가 갈지 4배가 갈지 5배가 갈지 모릅니다. 제가 하나투자증권 우선주라는 종목으로 작년 11월부터 매집을 진행해서 약 800%, 900% 정도의 수익을 냈는데,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최종 목표 수익률은 300%였습니다. 약 4배 정도의 목표 수익률을 보고 들어갔는데, 시장이 받쳐주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워지니까 10배까지 간 거죠. 그렇게 1차, 2차 목표가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가고, 그 이상은 시장이 알아서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2차 모멘텀과 목표 수익률 말씀을 드렸고, 재무적인 이슈가 없어야 된다, 리스크가 없어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매출을 살펴보면 2018년도 약 899억, 19년도 1220억, 20년도 1378억, 2021년도 올해 2000억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2018년, 19년 적자였다가 2020년도에 190억 흑자로 돌아섰고, 올해는 무려 493억으로 약 250% 정도 증가할 예정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나와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60%에서 610%로 10배 늘어났지만, 그럼 안 좋은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카드라는 그 특정 이슈가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서 부채 비율도 같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은 이거 뭐 부채 너무 많아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거는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런 사람들 얘기 들으실 필요 없고요. 유보율 1200%에서 1300%로 늘어났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그래서 이 부채 비율 갖고 딴지 거시는 분들이 혹시나 있다면 카드사의 부채 비율을 보세요. 증권사의 부채 비율을 보십시오. 매출이 그만큼 나오고 영업이익이 그만큼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금융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은, 기업들은 부채 비율이 매출과 연동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희소성이 있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대 주주 10% 이상, 5% 이상, 임원 자사주까지 포함하면 약 몇 프로입니까? 29%에 12%, 약 41%에 47% 정도, 약 47% 정도가 지금 거래가 거의 되지 않는 물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통 주식수는 실제 상장 주식수의 약 50% 정도, 5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희소성이 그만큼 있다 없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이 충족이 됐죠. 첫 번째 요건이었던 끼가 있는 건 아직 말씀 안 드렸고, 두 번째 요건이었던 어떤 거 재무적인 리스크가 없다, 세 번째 요건이었던 이런 희소성이 있으면 좋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요건을 충족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건, 끼가 있어야 된다. 예전에도 상승을 했던 이력이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죠.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요런 구간에서 여기까지 10만원 정도가 최고가였는데, 요런 구간까지 약 몇 배? 약 10배 가까운
시세 폭등이 나온 이력이 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원위치 됐고 월봉상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월봉상 주가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고 바닥에서 다시 한번 상승을 가려다가 죽었고 다시 한번 여기서 지금 상승을 하면서 요달 지금 이게 이번달 캔들이니까 3월달 캔들, 2월달 캔들에서 어떻게 앞전에 만들어놨던 요 매물대를 꼬리로 소화해놓고 지금 쉬고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봉상 차트 한번 보시면 급등한 이후에 어떻게 가격 조정이 아래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옆으로 횡보하면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고 이렇게 갭이 띄워진 구간까지 메꾸지 않는 것을 봤을 때 이 종목은 핸들링하는 주체 세력이 정확하게 돈을 지켜내고 있다라고 보여진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일봉상의 차트입니다. 바닥에서 급등을 한 이후에 쌍바닥을 만들고 상승을 하면서 쌍바닥에서 만들어졌던 이런 박스권 상단을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한번 이평선들이 꼬이고 있고 여기서 지금 5일선, 11선들이 올라와 주면서 이평선 골든크로스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래서 앞전 고점인 요 구간, 꼬리 구간인 요 구간까지의 시세는 단기적으로 뭐 1, 2주간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슈, 첫 번째 제가 매집하는 그런 요건들에 대해서 다 충족을 시켜드렸죠. 그래서 요런 종목들까지 하반기에 이재명 관련 요런 정책 이슈가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 급등한 이후에 지금은 박스권에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에서 지금 더민주에서 경선이 이루어질 거고 TV토론도 계속해서 나오겠죠. 그럴 때마다 이제는 정책적인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 이슈가 부각될 것이고 그때 나왔을 때는 이미 시세가 시작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잡아두셔야 된다. 이슈화가 되기 전에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전에. 그래서 지금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슈화가 되기 전에 이미 시세는 시작되기 때문에 이재명 정책주를 지금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명 정책주 관련된 영상 오늘 지금 딱 1시간이 조금 넘었는데요. 아직도 100여 분 넘게 꾸준하게 시청을 하고 계신 분들 돈 버실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홈쇼핑은 아니지만 제가 자신있게 2021년 하반기에 또 매집주로 100% 이상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선정해서 매집을 진행하니까 많은 참여하셔서 큰 돈, 큰 수익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정책 관련주 매집주를 선침해 하실 분들은 참여 희망하시는 분들은 지금 채팅창으로 여기 지금 체험방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성함과 연락처를 여기다가 남겨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고 내 전화번호가 123456778이다 하면 홍길동 5678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담당자분들이 확인해서 연락을 드릴 거고 문자로 지금 영상 링크를 받으셔서 문자로 영상을 받으셔서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여기 써있는 번호 010-9372-3334 요 번호로 문자 이재명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담당자가 확인해서 바로 연락드려서 내일부터 선침해 하실 수 있게끔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정책주, 대선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시장부터 종목까지 살펴보는 방법까지 잊지 마시고 제 영상은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주 일주에 한 번씩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주식을 하실 때 필요한 그런 지식들 또 매매하면 좋은 구간들부터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좋은 종목들까지 안내를 드리니까요. 계속해서 참여하시면서 이렇게 종목 매집까지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정책 관련 지역화폐와 기본소득에 관련된 종목으로 100% 이상 2배 이상 갈 수 있는 종목 매집하실 분들은 카톡에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010-9372-3334번으로 문자 이재명이라고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주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